네, 반갑습니다. 쿠몽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생긴 바위와 풀을 오랜만에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은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스케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울퉁불퉁하고 엄청 각진 그런 바위를 그려볼 텐데요. 혹시 그림을 같이 그리고 싶으시다면 제가 썸네일이나 영상 초반에 완성된 스케치를 올리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신 다음에 같이 따라 그려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위를 그려볼 텐데 저도 어떤 모양이 나올지 계속 그려 나가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빛은 오늘은 그림상 오른쪽 상단에서 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암이 이렇게 왼쪽으로 지겠네요. 풀을 그려보고 그리고 지금은 와콤 판 타블렛이랑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블렛 판이랑 손이 이렇게 밀착할 때 좀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혹시 그 소리가 조금 거슬리시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쓸데없는 소리는 빼려고 최대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소리랑 어떤 특정한 소리가 섞이면 빼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형태를 잡아 나가고요. 좀 특이하게 생긴 바위로 약간 스케치할 때 팁을 조금 드리자면 너무 한 번에 잘 그리려고 한 선으로 너무 잘 그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긋고 나서 수정한다 생각하시고 좀 더 덜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하나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잘 그리려고 하면은 좀 부담도 되고 좀 더 어렵게 느껴져서 처음에 이상해도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그리시면 좀 더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긋고 나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모양을 약간 어떤 풀밭에 있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저도 본가에 모처럼 내려와서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릴 때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각진 형태의 바위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지금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뭘 그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은 밝은 면이고 지금 요 선 기준으로 여기는 어둡게 명암을 넣을 건데요. 그리실 때 이 어두운 쪽은 명암을 넣으면 되도록 안쪽은 표현을 덜 하셔도 됩니다. 스케치상에서는요. 표현을 더 하고 싶으시다면 요렇게 중간면 위주로 충분히 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어두운 면도 조금 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너무 어둠 쪽에 과도하게 묘사가 돼 있으면 어 그림의 어떤 입체감, 덩어리감이 깨지기 때문에 우선은 빛을 받는 밝은 면 그리고 중간 면을 충분히 묘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많이 밝은 면과 그리고 어두운 면은 그 안쪽 묘사는 최대한 단순하거나 생략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입체감이랑 덩어리가 그림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시면은 덩어리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림에서는 그게 덩어리감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입체감이라는 표현을 한 그런 식으로 덩어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리면 학생 때 '어 덩어리감이 깨졌다. 덩어리감이 안 산다.' 이런 말을 많이 지적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무엇보다 덩어리감이 중요합니다. 어 정확한 형태가 나왔다면요. 그리고 묘사는 이렇게 빛이 오는 면에서 특히 이렇게 대비가 심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밝은 면이고 명암이 질 때 이 특정한 이 중간 이 부분을 최대한 묘사를 많이 해 주시면은 그게 그림에서 이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완성도가 올라가 보이고 되게 표현이 많이 되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또 시선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선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빛이 대비가 되는 지점 그 중간 지점을 묘사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이라서 드는, 그리고 이제 본가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드는 생각이 있는데 좀 그림 후반부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네,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그려 나가고 돌도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잔디밭에 있는 바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이 기능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R 누르면 이 손 모양의 로 로테이트 뷰 툴이라고 핸드 툴이랑 다른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회전한 다음에 C를 누르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많이 씁니다. 핸드 툴은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R 누르면 이렇게 회전해서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저도 가르친 경험이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리는 방법 중에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그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사실 그게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걸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응용을 해서 자기한테 맞게끔 그려야 되는데, 너무 또 그 기준을 장기간 굳게 가져가면은 그림이 좀 정체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중간 지점 위주로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게 그 방법이 맞고 효율적인데, 이제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면은 그게 또 100%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 말고도 다른 어떤 방법적인 설명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게 100% 아닐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너무 깊게 설명을 드리면 또 처음 아니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그래도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다가갔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고 숙달이 되면은 또 그에 맞게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계속 그려가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명암을 조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빛이 그림상 오른쪽 상단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암 지는 걸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색 넣는 것도 재밌지만
그래도 이렇게 흑백으로 표현하는 스케치도 재미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면은 네, 풀 느낌이 나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암을 넣어주고 지우개로 지워서 또 모양을 잡아주고 마치 지우개도 브러쉬처럼 그린다는 생각으로 물론 잘못 그린 부분을 지우는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풀을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풀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큰 바위가 있으니까 왠지 여기도 명암이 좀 질 것 같습니다. 짙게.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 이 부분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채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두움인데요. 그 어둠 안에서의 밝은 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어둡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게 처음에는 이게 채색이라고 치면요. 어, 먼저 이 고유색을 바르고 바위가 황토색이라면 황토색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렵게 막 중간색부터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간단하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먼저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렸고 계속 그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두운 면이면 여기도 살짝 그림자가 지겠네요. 여기도 똑같이 그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면으로 어둡게 칠해 주셔도 됩니다. 하고 바위 사이사이에도 풀이 있을 수 있겠네요. 풀도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제가 그림 녹화할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안쪽 면까지는 안 그리고요. 그러면 좀 많이 오래 걸려서 우선은 크게 그린 다음에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제 그림 완성할 때 좀 더 표현을 한 다음에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바위를 여기도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도 표현을 해주고 조금 더 사이즈를 줄이고 지금 이 긋는 선이 어떤 걸 표현해 보는 걸까요? 네, 명암이 지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긋고 그러면 이렇게 명암이 또 지겠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면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여기를 보시면 뭔가 안 그려주니까 좀 행해 보이잖아요. 이런 데를 이제 또 선으로 바위 느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풀도 표현을 해줘보고 이렇게 바위가 튀어나와서 여기는 명암을 안 줬고 여기에 또 명암이 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리셔도 되고 조금 더 이제 크게 넣었으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잘자잘하게 구멍 같은 게 파여져 있을 수도 있고, 돌을 잘 관찰해 보면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게 뭐 풀도 또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꺾여서 명암이 지고, 뭔가, 그리고 관찰해서 그리면 좋은 게, 이제 저는 조금 지금 자료를 덜 보고 있는데요. 돌 관찰을 하면서 그리면 좋은 게, 이게 간념적으로 그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너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으로 그리면은 조금 뭔가 어색하고 뻔한 느낌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근데 막상 돌을 관찰해서 그리면은 내가 생각지 못한 모양도 있고 표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하신 다음에, 지금 저는 약간 이거는 제 습관 위주로 그린 표현이거든요. 근데 돌을 관찰해 보면 분명히 모양이 어떤 파여져 있는 그런 모양도 다를 테고, 정말 다양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관찰을 잘 하신 다음에, 큰 형태는 이렇게 두고 돌 가지고 와서 그 돌에 있는 표현을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뿔도 그리고 여기는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풀도 넣겠다고 했는데요. 풀은 여기에 한번 레이어를 좀 새로 생성해서 바위 뒤에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도 관찰해보면 분명히 모양도 우리가 전 예상치 못한 모양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나 자연물은 그런 것들을 관찰하신 다음에 표현해 주셔도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을 그리고 위에도 살짝, 레이어를 새로 생성한 이유는 혹시나 스케일이라든지 모양을 좀 조절하려고 따로 레이어로 생성을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풀이라기보다는 약간 나무 느낌으로, 이렇게 가지도 있을 수 있고, 명암도 질 테고, 약간
그다음에 이렇게 풀도 명암이 지면은 표현을 명암이 지는 표현을 해 줍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치고 있지 않나요? 한번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예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풀이라기보다는 나무겠네요.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고 이 나무도 명암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명암 넣을 때도 모양을 돌이랑 좀 다르게 넣고 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돌은 이렇게 직선 위주로 조금 반듯하게 넣었다면 나무의 그림자는 조금 나뭇잎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래서 명암도 그리듯이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막 직선으로 돼 있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중간중간 넣어줘보고 특히 가지 밑은 어둡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동글동글하게 넣으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근데 저는 지금 명암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브러쉬로 면을 채우듯이 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스케치만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채색으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스케치에서의 그런 완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면으로 이렇게 칠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림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 큰 상태에서 이제 저는 좀 더 자잘자잘한 그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넣어서 올려볼 텐데요. 한번 지금 이 상태랑 비교해서
참고하신 다음에 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 얼굴도 보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좀 복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명절을 지나면서 문득 떠오른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본가를 떠난 뒤로 부모님과 떨어져 산 시간이 어느덧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남자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조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의도는 부모님을 평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좀 더 멀리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제 학창 시절이죠. 가족 안에 있을 때니까 저도 그 상황의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혹시나 부모님이 종종 다투시면 저도 같이 끼어들어서 두 분을 말리거나 좀 그런 언쟁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저도 같이 감정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곤 했거든요. 근데 떨어져 살고 아무래도 가끔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 어머니는 이런 말을 싫어하시구나. 아, 아버지는 이런 표현이 트리거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부모님을 조금 객관화해서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좀 덜 다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같이 살 때는 우리도 그 집의 공기 속에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끼리 반복되는 그런 말투나 습관,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떨어져 살면 그게 좀 더 또렷해 보이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또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게 꼭 부모님을 비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 저런 방식으로 살아오느라 힘드셨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명절처럼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크든 작든 갈등이나 언쟁이 생길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덜 상처받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무너질 만큼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 관계 안에 있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가족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명절이나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소재로 다시 스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